리츠가 이제 원래 금융의 출제 빈도로 따지면은 뭐 2등짜리죠. 2등. 대출은 뭐 매년 나오는데 요거는 한 10번 보면 한 8번 정도 나오는 파트예요. 예, 리츠죠, 리츠. 근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유력하다. 리츠는 지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조문대로 내다 보니까 조문이 많아요. 근데 시행령까지 하면은 우리가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수백 개의 조문을 암기하신다는 게 별 효용성이 없습니다.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옛날에 나왔었던 지문들이 있죠. 그거 정도만 이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뭐 출제원이 이제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뭐 구속탱이, 뭐 3년 전인가처럼 구속탱이 조문이 내면은 운이 안 좋구나. 근데 그래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 냈다 하더라도 5개 지문 중에 3개는 기존에 나왔던 지문, 그 조문을 내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2개에서 이제 선택을 잘 하시는 순발력만 가져주시면 돼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드무니까 리츠라는 것은 거기에 나온 것은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자가 있죠. 이 투자자는 이제 소액 투자자예요, 아니면 소액 투자자예요? 소액 투자자. 투자회사법 법에도 나오지만은 일반 국민이야. 일반 국민으로 건전한 투자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근데 이 부동산 투자하는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개발한다든지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부동산 관계되는 사업을 직접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랬죠. 왜냐면 부동산 개발 사업 매입하는데 우선 돈이 많이 든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개발 능력하고 그 임대 관리 능력이 부족하니까 직접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누가 낀다 그랬어? 전문가가 끼죠. 그래서 누가 끼는 요 사이에 투자회사가 끼는 거지. 주식 투자하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직접 주식에 투자하기가 힘드니까 정보 비대칭성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이기기가 어렵죠. 주식시장의 그 정보 비대칭성 구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비대칭성 완화되는 기관 그 투자회사한테 맡기잖아요. 펀드죠, 그게 펀드. 그래서 어쨌든 투자회사한테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자금을 대면은 투자회사가 적정 규모가 되면은 부동산을 개발한다든지 기존 부동산 매입해서 임대한 다음에 관리해서 나온 수익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회사를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왔던 것처럼 대표적인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이다. 근데 요즘에 난이도로는 리츠가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런 건 안 물어보겠죠. 초창기 때는 물어봤어요. 간접 투자고, 리츠가 이제 2001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하자마자 제 기억은 2001년도 7월 달인가 아마 시행을 알고 있는데, 시행하자마자 그해 우리 시험에 바로 나왔죠.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럼 투자회사는 이제 우선은 리츠는 지분금융이야, 아니면 부채금융이야? 지분금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꿔준 게 아니라 같이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이 투자자도 같이 이제 그 성패를 이제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투자회사가 이제 그럼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권리자죠. 지분 권리자, 지분 투자자니까 권리를 뭘로 나눠준다 그랬어? 투자회사들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 뭘로 나눠줘? 1번 주식으로, 아니면은 문화상품권으로. 뭘로 나눠요? 주식으로 나눠주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왔던 것처럼 동그라미 이제 2번에 시험에 나왔지. 부동산 증권화죠. 부동산을 증권화한 대표적인 형태가 뭡니까 하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 리츠해야 돼. 근데 이게 왜 말씀드렸냐면은 실제 초창기 문제 중에 부동산을 증권화한 대표적인 상품은 MBS다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MBS는 부채금융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권화한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주식이 증권거래에 상장돼서 거래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죠. 주당 5,000원에 사가지고 얼마 팔 수 있어요? 사자마자 한 달 후에 이게 5조가 될 수도 있죠. 한 주당 5조. 근데 이게 5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지만은 뭐 당연한 논리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운영에서 나온 수익이 있으면 투자자한테 배당도 해줘야 되겠죠. 배당과 관계되는 조문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번 시험에 나왔는데 투자자 입장은 직접 투자보다 황금성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다는 거죠. 일반 주식과 똑같으니 현금화가 용이하다는 뜻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왜냐, 상식적이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반대로 이제 하도 그 기출문제에서 10여 년 동안에 잘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본적인 게 나오면 더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2001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리츠가 유동화 제도를 이제 IMF에서 강제로 도입이 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리츠를 이제 만드는 거였었죠. 근데 리츠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뭐라 그랬어요? 투자자들이 투자회사에 돈을 맡긴 거죠. 이 투자회사가 돈을 갖고 튀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걱정스러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래서 투자회사법 보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재미삼아 시험 끝나시고 법조에서 들어가셔서 투자회사에 대한 조문을 제 1조부터 한번 쭉 읽다 보면은 초질관된 방향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규정들의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이제 통제해야 돼요?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회사를 통제해야 되겠지. 그래서 만든 법이 뭐라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야. 그래서 투자회사법,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통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설립은 자유고 이제 영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통제를 받는데, 어쨌든 자금을 모집하는 거라든지 모집한 자산을 운용하는 거라든지 모집한 자산을 투자하는 대상이 있죠. 아무 자산 막 투자할 수는 없어요. 투자 대상이라든지 나온 수익을 배당한다든지 나중에 이제 청산한다든지 모든 과정을 다 법으로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꾸준하게 이 문제가 2001년도부터 2021년까지 아니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나왔던 배경은 뭐 중요하다고 인식하기도 했지만은 이 법이 끊임없이 바뀌었어. 왜 그랬을까요? 초반에 이제 사기친 사건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 법을 이제 그 개정하며 이런 하다 보니까 시험에 또 내야지 이런 과정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사건을 언론에 보도도 안 나는데 한번 보도가 난 것은 자기관리 투자에 설립한 어떤 사람이 투자자한테 모집에 한 70억인가 얼마인가 그걸 갖고 튄 사례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으로 튄 사례가 있었다고. 야, 그런 짓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투자회사법과 관계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자주 자주 보셔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아마 보신 것처럼 116페이지 보시면은 뭐 목적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부 다 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 특징을 보세요. 일본의 투자회사는 무슨 회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주식회사야. 이거를 2년 전에 평가사 시험은 유한회사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 주식회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요. 그 상호에는 반대 투자회사 명칭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회사는 투자회사 아닌 회사 합병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럼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끼리 합병해야 되는데 이때 조건이 있죠. 뭐요? 같은 종류다라고 했어요. 같은 종류. 투자회사 종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 3개에 대해서 같은 종류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박스 친 것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건 이제 그 법조문 그 구속탱이 있는 거라서 그 안 나왔고 동그라미 3번만 나왔죠. 투자회사는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 합병할 수 없다라는 건데 합병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4번은 당연하듯이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 직원이 될 수는 없죠. 그럼 비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비밀 준수무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문제가 5번이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투자회사는 자산 운영 방법이라고 돼요. 투자자의 자산을 모집했잖아. 자산 운영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투자 운영해야 돼요.
근데 주의사항이 거기에 회계처리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야. 회계처리는 어디가 정한 기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 거기에다가 국토교통부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국장만 암기하다가 갑자기 국장, 회계지 국장, 그렇지 맞지 해가지고 넘어가서 실수하신 분이 계시긴 합니다. 다 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르는데 회계 처리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모의고사 지금 내더라도 어려워. 이제 틀리신 분이 계셔. 줄은 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징에 대한 내용은 아마 1번의 주식회사라는 거하고 3번의 합병이라는 논리랑 5번에 이제 회계처리 금융위 정한 기준이 있죠. 1번, 3번, 5번은 지금도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